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임시 회선 설치를 오늘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이 걸려 당분간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참여는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 유명 택배 회사에서 노조원들이 택배를 내던지고 심지어 발로 차는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자 벌어진 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8도에서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그제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임시 복구가 완료되는데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최대 일주일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KT 아현지사에서 시작된 불은 10시간이 지난 밤 9시가 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경찰과 소방, KT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차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부터 현재 지상에 노출된 이곳까지 통신관로 150m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지하 1층 통신구의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등 79m 정도가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구 작업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는 지하에 있던 케이블을 외부를 통해 건물 안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임시 복구는 이르면 오늘 완료될 수 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대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통신 3사들이 서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두 번째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KT는 아직까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100%가 아니란 얘긴데요. 이러다 보니 이틀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카드 결제가 잦은 택시기사들은 도심 쪽으로 가는 손님을 꺼리거나 예약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KT로 가입돼서 그 전화기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광화문 일대나 마포 쪽에 콜이 안 뜨고 사대문 안쪽 그쪽으로는 좀 피하게 되겠죠. 네. 주말 장사를 망친 의류점 사장은 망연자실입니다.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한국 그 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안 되는 걸 알고 아예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은행 ATM기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을 아예 피하려고 먼저 현금을 뽑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제일 불편했고요. 이제 예비 수험생인데 이제 공부 하나도 못하고 쉬었거든요. 지금의 대책들은 말 그대로 가복구, 임시 방편이어서 지금의 불통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KT 화재로 서울경찰 내부 통신도 마비돼 임시 방편으로 휴대전화와 무전기로 112 신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KT는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의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사회 안전망인 경찰 통신망도 먹통이었습니다.
KT 아현지사의 권역에 있는 서울 서대문과 용산, 마포경찰서의 전화 회선과 112 통신 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이 복구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나 무전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수백억 원을 들여 약관 규정의 2배가 넘는 보상을 약속한 겁니다. 감면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T는 카드 결제 마비 등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피해 범위가 넓어 보상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통신국 지사의 화재 하나로 서울 4분의 1 지역의 통신이 마비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KT 서대문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난 불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등 5개 지역 14개 동에서 통신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서울 전체의 25%에 이를 만큼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통신장애는 23차례 발생했지만 지금처럼 만 하루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최악의 통신장애가 벌어진 겁니다.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KT는 아현지사는 주요 국사가 아니어서 백업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해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KT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꽤 나름 한국에 굉장히 큰 좀 이런 기업인데 그런 거 불어났다고 이렇게까지 좀 심한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좀 아무래도 IT 강국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현명한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장기화하고 있는 통신장애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화재 당시 아현지사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2명뿐이었습니다. 화재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과연 아현지사뿐일까요? 이번 리포트 보시면 이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A부터 D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가입자라든가 또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경비 인력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틀리죠. 다른 등급의 시설에 비해 D등급 시설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D등급으로 분류된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KT 지점은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고 심지어 경비원은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시간은 오후 3시 반이었지만 출입 기록부에는 이미 출입자의 퇴실 시간이 18시로 적혀있을 정도로 출입 관리도 허술합니다. 또 다른 지점은 아예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뭐 휴일이라서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관계자들은 다 비상 출근했다가 지금 그쪽에 다 갔죠. 모두 아현지사처럼 통신구를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지만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D등급 통신시설은 전국적으로 835군데나 됩니다. 정부와 KT가 통신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경궁 김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연관 지은 걸 두고 여당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행위는 반문 선언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틀 전 검찰 출석 전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0년도 더 된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굳이 왜 거론하냐는 겁니다. 특히 여권 내 친문 인사들은 격앙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 지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고깝게 생각하는 거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찰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찰인데 그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 아들 문제는 여당으로선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지사가 반문 야당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당원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가 무슨 글을 올렸는지 잘 모른다며 언급 자체를 꺼렸습니다. 문준용 씨 KT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그렇게 하시죠. 좀 길을 좀 대표님 입장을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을 대리해온 이정열 변호사는 어제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계속 소송을 맡겠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이정열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소송인단 대리인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 방송에서 언급한 데 대한 질책을 받았다며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사퇴 선언은 한나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13시간 뒤 다시 SNS를 통해 관련 사건을 계속 맡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SNS 글에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며 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업무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의 입장 번복은 소송인단의 적극적인 해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송인단은 이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즉각 이 변호사를 100% 신뢰하고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변호사를 해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를 질책한 인물은 소송인단 법무법인 담당자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최근 낚시 프로그램 등으로 인기를 끈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혐의 논란 속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사과를 한 지 닷새 만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부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래퍼 마이크로닷. 결국 현재 출연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측은 마이크로닷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기 논란에 대해 마이크로닷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지 5일 만입니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아들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을 끊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때 누리꾼들 사이에선 마이크로닷의 행방에 대한 논란도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현재 위치가 뉴질랜드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이크로닷이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마이크로닷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는 입장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결국 마이크로닷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논란의 핵심인 부모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CJ 대한통운 일부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 흥분한 노조원들이 택배를 발로 차고 심지어 던지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MBN이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생수병 20개 묶음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가오자 그대로 발로 차버리고 작은 물품은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택배 배달을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물건을 옮겨 싣는가 하면 차량이 움직이려고 하자 그 앞에 누워버립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물건을 배달하려고 하자 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방해에 나선 겁니다. 노조
정부의 광주 분양을 지금 안 돼요. 아니 이 안에도 분양을 빼달라고. 광주와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 노조원 600명은 처우 개선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측도 강경합니다. 파업에 들어간 택배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인 대리점 소속이어서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회사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배송을 나간 다른 택배차 배달을 방해하는 게 불법이죠. 저희랑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 대상자 자체가 일단 아닙니다.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 등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참을 쫓아가 억지로 차를 세우고 욕설을 한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복 운전 행위를 협박죄로 판단한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자정이 지난 시각, 택시기사 유모 씨는 서울대 입구역 부근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오른쪽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든 바람에 유 씨는 급히 차를 세웠고 화가 난 유 씨는 최고 시속 108km로 2km 정도 추격을 벌여 추월했던 차량 앞에 급정거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유 씨는 욕설을 하며 차량 운전자를 내리라고 종용했고 결국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 유 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성도 없었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1심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비춰 당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며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남북철도조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남북철도조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이번 주 안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에 이어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빠르면 이달 중에 저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정부로서도 교류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주 후반에 철도 공동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 철도 협력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바로 시일안에 철도 도로 부문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9월 평양 공동선언 대응의 고동소리를 심차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응할 것인가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남북철도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번 주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참여는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미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비판에 동참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충고를 외면하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인권 결의안 채택 노름에 가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아량과 성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당시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강제 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는 전원 동의, 이른바 컨센서스로 채택됐는데 우리 정부도 공동 제안국의 하나로 참여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여야는 주말도 있고 심사에 매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예산안 처리에 선거구제 개편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장 앞. 시작 전부터 여야 간사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집권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예산안 심사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내에서 30일까지 최대한 전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은 청년 아르바이트 등 일회성 일자리 예산을 문제 삼았고 예산 삭감과 고수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2%의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관철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단판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 정치개혁으로 후퇴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하십시오.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소수 정당들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박정희 정권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10년간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긴 경험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다 도루묵 만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특히 MB 정권으로 대북 정책과 복지 정책이 모두 무너졌다며 그동안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현재 2.3%인 최고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연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마련될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경기 하강에 다급해진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렸죠. 하지만 정부 예측과는 달리 3주 만에 국제유가가 급락해서 아까운 세수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한 달 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정부. 국제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15%를 감면해 내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는 달리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74달러이던 두바이유가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 6일 71달러로 떨어지더니 지난 23일에는 61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유류세를 내린 이후 14%나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1,690원에서 1,531원으로 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과 주유소에 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 2조 원. 정부의 엇박자 대책으로 정책 효과는 미비하고 아까운 세수만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돼서 설사 난폭 운전을 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5살 아이가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숨지는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횡단보도. 천천히 걷고 있는 보행자를 향해 차량이 그대로 돌진합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려다 아이를 들이받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차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피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뛰어나가는데 사실 차가 빨리 달려들고 주차장 입구에서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증가율은 12%가 넘고 일반 도로와 달리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안에도 이렇게 중앙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형식적인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과속, 중앙선 침범 같은 난폭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5살 아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관리 규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10여 개에 달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겠다는 의사 수가 최근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환자의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생명을 살리려는 시도가 자칫 잘못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전공의 지원을 앞둔 병원 인턴에게 지원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는 과 그리고 또 2순위 정도는 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경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달도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별탈 없이 정원을 채웠지만 올해 전공의 지원 미달이 생길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각 병원마다 지금 예비 모집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못 채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응급실 의사는 하루 수백 명의 환자를 보는 데다 욕설과 폭력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응급실 폭행범 형량 한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 분해서 이거는 못 참겠다. 조치를 하자라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응급실 의사 2명이 오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듣자마자 억울함밖에 없어요. 응급실 선에서 확신과 정답을 모두 다 내리라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됐습니다. 하지만 영국 보수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는 데다 야당도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 비준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을 위해 소집된 유럽연합 특별회의. 영국과 EU 지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EU 출범 25년 만에 첫 탈퇴 국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Itself, but the Brexit is a sad moment for the European Union, and I want to say for Britain too. Future history will prove this.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약속한 재정기여금 390억 파운드를 EU에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양측 국회의 비준. EU 의회가 비준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브렉시트 초강경파와 반대파가 버티는 영국 의회의 비준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ut it also marks the start of a crucial national debate in our country over the next few weeks. Before Christmas, MPs will vote on this deal. This is not the deal the country was promised, and Parliament cannot, and I believe will not, accept a false choice between this bad deal and no deal. 영국 의회에서 비준이 부결된다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소 3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뒤집힌 채 가라앉은 사고 유람선 측면이 수면 가까이 떠올랐습니다. 구조용 선박이 사고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24일 저녁 7시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유람선에는 1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w we are searching for the dead. And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witnesses, they said there were about 120 people.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1명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구조된 인원은 28명으로 대부분 승객이 아직 실종 상태로 전해지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선 사고 유람선이 수용 인원인 10명의 2배나 되는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탄자니아 인근 빅토리아 호수에서 여객용 페리가 전복돼 2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러시아 경비 함정이 우크라이나 군함을 들이받아 양국 사이 아조프해로 진입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예인선 예니카프함이 러시아 해안경비 함정에 들이받쳐 선체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영해를 침범한 우크라이나 군함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정답이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접수한 991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확정한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피자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피자집에는 지금 로봇이 피자를 서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로봇이 피자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봇이 이렇게 식당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자집에는 배달 로봇 페니가 손님에게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로봇이 배달해주는 피자를 사진도 찍을 만큼 좋아합니다. 앱으로 피자를 주문을 받으면 로봇 마르타가 3분 안에 맛있는 피자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는 100% 로봇이 햄버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커피를 만드는 로봇도 지난해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힘든 일을 해주니까 종업원들도 편하고 사장님들도 그것 때문에 종업원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식 주문에서부터 서빙, 심지어는 복잡한 요리 과정까지 대신하는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인데요. 이제는 식당에까지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음식 배달도 로봇이 하고
심지어는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식당에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민들도 매년 오르는 음식값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틈을 로봇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햄버거나 피자는 3분 이내, 커피는 1분 이내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로봇 커피는 $3, 피자는 $15, 햄버거는 $6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일반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고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로 전환했습니다. 식당에 도입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업무를 대체하고 인간은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맥도날드와 같은 대기업들도 키오스크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주문 업무를 줄이고 기존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 개선, 온라인 주문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식당 업무에도 로봇을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더 커졌듯이 이 식당 비즈니스도 로봇으로 인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도입과 일자리 감소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운틴뷰에서 매일경제 손재건이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쌓인 미세먼지는 오늘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쪽과 울산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경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남과 울산에서는 오전에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 청주와 광주,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포천의 가시거리 40m, 장흥 50m, 대전 6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의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갑지만 낮 기온은 서울 13도까지 오르면서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강원 동해안의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7도, 대전 1.6도, 부산 5.8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3도, 청주와 대전 14도, 광주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무려 8.8cm의 첫눈이 오는 등 겨울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년보다 강한 추위가 닥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바다거북 190여 마리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북동부는 11월에도 영하 7.2도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강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 장수동물로 알려진 거북도 속수무책이라니 이번 겨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시간도 짧아지는 겨울철에는 등산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두운 산속에서 등산을 하다 길을 잃은 3남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매곡산에서 20대 남성과 10대 여동생 2명이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소방구조대가 접근하자 여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위치를 알렸고 3남매는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여 만에야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등산을 하다 결국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날씨도 추워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모두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청와대가 SNS를 통해 귀여운 새끼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관저 앞에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엄마 개와 6새끼 모두 아주 건강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강아지들처럼 남북 관계에도 곧 좋은 소식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회항하면서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여객기는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는데요. 승객들은 무려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물과 음식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환자가 속출해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승객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에어부산 측은 기상 악화와 보안 문제가 겹쳐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보니 진짜 상팔자는 따로 있었네요. 인도 뉴델리 국립공원. 하마 한 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누워 있습니다. 두 발을 몸통에 살포시 올려놓고 머리는 물속에 완전히 젖힌 채로 말이죠. 그리곤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그 순간 잠꼬대하듯 몸을 뒤척이는 하마. 이 녀석 괜히 걱정했잖아.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데요.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은 몰랐겠죠. 한 남성이 개 2마리에 포위됐습니다. 옷을 끈덕지게 물고 놓아주질 않는데요.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옷. 난간에 올라도 추격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나무 위로 피신하는 남성. 알고 보니 도둑질을 하려다 개들에게 딱 걸린 건데요. 나쁜 짓 하려다 혼쭐 제대로 났네요. 여기 집 지키는 반려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전 허락은 필수. 화면 함께 보시죠. 어두운 밤, 문 앞을 서성이는 이 녀석. 너구리과 동물인 라쿤입니다. 집안이 궁금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살펴보다 작은 문에 얼굴을 넣어보는데요. 이때 갑자기 튀어나와 라쿤을 막아서는 고양이. 어딜 들어와?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